3시간 동안 지프 자동차로 사막 투어를 마치고 와디럼 비지터 센터에 돌아왔습니다. 사막 투어는 낙타나 지프를 이용하여 반나절 하루 1박 2일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일정으로 여유롭게 베두인 텐트에서 자며 사막 체험도 하고 별 구경이나 일출도 본다면 낭만적일 듯 합니다. 다음 목적지인 아카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아카바까지는 페트라에서 126km이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로에는 주광선 표시와 차선이 없을 만큼 자동차 통행량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와디럼 사막을 지나면서 바위 속에 기름을 머금고 있다는 락 오일도 보입니다. 요르단 경제의 주축은 미국과 주변 산유국들로부터 차관과 원조 외에 관광 수입이나 해외 교민의 이민 송금 등이 큰 재원이라고 합니다. 1948년까지는 무역항으로 이스라엘 하이파항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아카바항이 지중해와 아랍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20세기 초에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낙타를 타고 달렸던 길입니다. 아카바가 가까워지면서 가로등과 가로수도 나타나고 도로에 질선과 점선이 그려져 있네요. 요르단은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하면서 아카바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항구가 필요한 요르단은 1965년 불모지로 여긴 내륙의 사막 6,000제곱킬로미터와 아카바 항을 중심으로 12km의 해안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나지 않는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준 땅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통하는 바닷길과 산유국이 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이익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아카바 항구는 특별 경제구역이지요. 크레인 등 구두 시설도 보이네요. 홍해는 140여 종의 각종 산호가 군락을 이루어 스쿠버 다이빙의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애호가들이 꿈꾸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변은 다소 거칠지만 바닷물은 매우 깨끗하고 해변에 서 있는 야자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만든 그늘막은 이국적인 정치를 선사해 줍니다. 평일 오후여서 한적한 홍해의 여름 해변입니다. 현지 가족인 듯한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카바 어드벤처 다이버스 리조트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나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홍해에서 오랜만에 다이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이빙 리조트에서 장비를 렌트해서 스노클링을 했지요. 홍해의 바닷속은 아쿠아리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가지가지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살아있는 산호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카바항은 여름 평균 수온이 섭씨 26도이고 겨울에도 20도 내외의 따뜻한 수온을 가지고 있어 거의 1년 내내 해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에 놀러온 이슬람 가족인 듯한데 여자들은 온몸을 가린 복장을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더워 보이네요. 장기간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프랑스 가족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2대의 레저 차량에 카고까지 달고 40여일 동안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여행을 하는 모습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차 위로 올라가면 텐트로 된 잠자리도 있네요. 지프 옆에는 모래밭이나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위해 건설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철판도 달고 있는 것을 보니 험한 길을 다녀야 하는 코스가 느껴집니다. 집 살림을 옮겨놓은 수준의 각종 식기와 냉장고까지 잘 갖추어져 있네요. 우리가 숙박하고 있는 어드벤처 다이버스 리조트는 마린파크 비지터 센터 근처로 시내 중심가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홍해의 아카바만으로 넘어가는 석양 풍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카바 시내의 주스 가게인데 약 700원 정도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저녁에 TV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동에서 많이 피우는 물담배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집트에서는 시샤라고 하지요. 여름날 저녁에는 햇볕에 달구어져 무더운 집보다는 찻집에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만 시타델과 같이 아카바 항구에서도 나붓기는 커다란 요르단 국기가 인상적입니다. 기대의 무게가 172톤이고 가로 40m, 세로 20m의 요르단의 랜드마크인 국기입니다. 프랑스 가족이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고 있네요. 8월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이른 아침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어제 다녀온 페트라로 간다고 하네요. 늦게 일어난 아이들이 물휴지로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프랑스 가족의 아이는 어제 오후에 아카바에서 물놀이 하는 사진을 넣은 그림 엽서를 컴퓨터로 출력해서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하더군요. 리조트 문을 여닫는 손녀딸이 자기를 두고 자기 차가 출발하자 놀라서 쫓아가고 있네요. 흥미로운 녹음이 있어서 삭제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아카바 항구 내부는 2007년 여름 여행 당시엔 촬영 금지 구역이었죠. 항구의 모습과 배를 기다리며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공안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아카바 항 촬영 부분을 삭제하는 중인데 경찰 간부와 나누는 대화가 녹음이 되었네요. 11시쯤으로 기억되는데 차를 마시던 공안 간부에게서 다과 대접도 받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때쯤에는 촬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때 많이 찍으라고 하네요. 배는 생각보다 시설이 깨끗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오후 12시쯤 이집트 누에이바로 향해 출발합니다. 아카바에서 누에이바로 가는 고속 카페일이 선실에서 바라본 아카바 항구입니다. 아카바 항구의 건너편은 이스라엘의 홍해 쪽 유일한 통로로 거점 도시인 에일라트입니다. 11km 해안선의 에일라트 역시 홍해를 무대로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 아카바만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두 나라가 맞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아이들은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소파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끝자락인 누에이바에 도착할 무렵 사람들이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